자,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대면 수업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한 일주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득이하게 또 연기가 됐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설명할 거는 전공 강의 운영 규정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뭐 이거 수업도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합니까? 예, 제 모토는 수업은 재밌게, 그리고 성적은 후하게. 근데 후하게 하려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지 한 십몇 년 됐죠. 해마다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마다 수정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있기는 한데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2학년 같은 경우 저하고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2, 3, 4학년 중에서도 수강 신청자를 보면, 수강생 목록을 보면 탁과에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전공, 복수전공, 또 전과생, 편입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이 전공 강의 규정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전공 강의 그 규정이 어디 있는데요? 예, 첫 주에 자료로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프린트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적에 관해서요. 평가 방법은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 상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프린트 아웃을 한 거를 봐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네요. 야, 이것도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네. 뭐, 화면에 보이는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 하면 90점 이상을 맞으시면 A, 그 다음에 80점 이상을 맞으시면 B,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가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서, 바보같이 난이도 조절을 해서 90점 이상이 100명 수강생을 기준으로 40명이다. 그러면 40명 다 A를 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평가 상위 30%는 그렇게 상위 25%인가요? 는 A를 맞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주의사항은요. 출석 리포트 제출, 시험 응시만으로는 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빵점을 맞아도 출석을 다 하시고 기말고사를 보시면 C나 심한 경우 B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걸 써놓은 이유는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수님, 저 출석 다 하고요, 리포트 다 하고요, 시험 다 봤는데요, 왜 F입니까? 예, 시험을 봤다니, 응시했다는 게 성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응시하고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출석, 리포트 제출 및 시험 응시는 성적 취득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배점은 최종 성적은 출석 20점, 중간성 40점, 기말 40점, 그리고 우리 과만의 외국어 성적 있죠. 그래서 학년별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을 하시면 6점 플러스 6점,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표만 내셔도 플러스 3점. 그러나 외국어 성적표 제출을 안 하시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이거는 전임 교수가 관광과에서는 전임 교수가 강의하는 안범용, 이봉구, 한성현, 김현지 교수님이 강의하신 모든 과목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성적표를 제출 안 하시면 치명적이 되겠죠. 플러스 수업 태도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요. 이거를 해놓은 경우는 내리 잠만 주무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또 교수가 가점,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저께 내려왔나요? 공문에서는
반드시 뭐 리포트를 내라고 돼 있어요. 리포트를 내서 그걸로 출석 확인을 하게끔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냈으니까 그걸로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 점수가 뭐 10점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어쨌든 리포트는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중 임의로 시행하는 퀴즈는 보너스 점수입니다. 가끔 퀴즈를 봅니다. 배점은 교수 재량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3점, 5점 뭐 그런 식으로 퀴즈를 보고 그걸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별 프로젝트 해당 과목이 있습니다. 조별 프로젝트 해당 과목. 그래서 2학년은 지금 관광자원의 이해,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관광기업 창업론, 그거는 조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영어, 관광 개발론은 조별 과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조별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은 수강 정정이 끝난 후 첫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조별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성적은 A 등급 이상의 비율이 30% 이내가 되도록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정 점수를 가감하거나 등급 간 간격을 조정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해오는 모토가 있죠.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그 모토, 지난 학기에 저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아니신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생각했던 성적보다는 학점이 잘 나왔을 거라고 200% 확신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타 학과생 및 4학년이요. 수업을 들으시는 타 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등 일체의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학과로 해서 무시하거나 뭐 왕따를 시키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부전공,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 자유선택은 지금 수강시 정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전공,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학년 학생에 대한 성적 배려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과목을 4학년이 들으면서 뭐 교수님 저는 뭐 4학년인데요. 전혀 배려, 4학년인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F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과목은 2학년이 중심이고 4학년 과목은 4학년이 중심이 되는 거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취업을 하거나 그런 거에 관한 규정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5분에 끝내야 돼요.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시험이요. 시험은 시험의 출제, 범위, 형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와 강의, 리포트, 현장 실습, 답사, 특강 등을 포함 강의 전반에 걸쳐서 출제합니다. 주 객관식 혼용 출제합니다. 이번 학기에 전학년 답사가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원래는 가야 되는데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하고, 어쨌든 수업 시간에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리포트를 낸 거. 리포트는 가능하면 여태까지 꼭 리포트에 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시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신문기사,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한해서 관광 관련 신문기사도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제 일정은 중간고사는 개강일 당일부터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 시작 48시간 전까지 기사, 기말은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 당일부터 해당 과목의 기말시험 48시간 전까지의 기사, 배점은 중간, 기말 각각 5점 내외 혹은 학기당 10점 내외로 기말시험 시 추가로 배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신문기사 때문에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신문기사를 내는 의도는 여태까지 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상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게 사회에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관광이라는 학문은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엊그저께 뉴스에 의하면 한일 간에 비행기가 안 뜨죠. 비행기만 안 뜨는 게 아니라 지금 페리오도 안 떠요. 배도 안 떠요. 그러면 관광객이 안 오죠. 관광객이 안 오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업종들만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백스코에서 국제회의를 할 수도 없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광역별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속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죠. 그렇다고 신문기사를 뭐 경제나 정치관에서 낼 수는 없죠. 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관련된 신문기사를 객관식으로 문제화해서 냅니다. 그래서 객관식인데 보기가 다음 기사에서 제시하는 A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8개에서 10개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부분 점수에 관해서 또 얘기가 있는데요. 문항당 지정된 배점 위에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항 번호 옆에 배점을 제시를 합니다. 5점, 뭐 3점, 10점. 그래서 5점짜리는 맞으시면 정확한 답을 쓰셨으면 5점이고요. 정확한 답을 쓰지 못했거나 부분만 맞거나 그런 경우는 0점입니다.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고 명백하게 답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에 시험을 여러분 보고 계시면 시험지를 제출할 때 모범 답안을 나가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됐고요. 시험에 관한 준비입니다. 전체적인 시험 준비 분량 시 해당 과목 A등급 이상의 비율을 10% 이내로 조정을 합니다. 시험은 가장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정을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 규정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뭐 수강생 100명 중에 30여 명이 그러고 있다. 그럼 그 30여 명을 일일이 가릴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모두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제재의 제재는 어떻게 가하는데요? 그러니까 A 비율을 30% 이내가 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A 비율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태도가 불량하면 극한 경우에는 그 과목은 A 학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험 시작 5분 전까지는 필히 착석하여 조용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전에는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착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 성적의 70%만 인정하겠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죠. 중간고사가 40점 만점이다. 그런데 서 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5분 전에 들어갔을 경우에 서 계신 분 학생 학번 되세요 하면, 그래서 그 학생이 중간고사에 40점 만점을 맞았다. 그러면 제재를 해서 70% 47, 28점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기구는 샤프펜 2개하고 지우개로만 한정을 합니다. 이외의 모든 물품은 뭐 핸드폰이라든가 필통, 볼펜, 연필, 가방, 손가방, 전자사전, 서적, 노트, 종이, 메모지, 계산기, 일체 모든 물품은 사물함에 두고 입실을 하시고 핸드폰 전원을 끈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물함에 넣을 때는 핸드폰 전원을 끄십시오. 시험 시작 전에 전자출석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물함에 넣었더라도 그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유 불문 그것은 핸드폰을 소지한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물함에 두고 입실을 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 시험 시작 5분 전까지 교탁위에 두십시오. 부득이한 경우라면 탁과생인데 다른 데서 시험을 보고 와야 되는데 사물함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국제관광경영학과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탁과생으로서 그래서 부전공, 복수전공으로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다른 데서 시험을 보고 자기 입문대에다 갔다 올 시간이 없겠죠. 시험 시간이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시작 5분 전 이후 상기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책상 밑에 있는 경우는 본인의 물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은 마이너스 20점 처리합니다. 핸드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2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배부 완료 후 필기구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소지는 부정행위입니다. 그죠? F학점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시간 지각생은 해당 시험 성적의 40%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각의 기준이 뭔데요? 시험지 배부 완료 후, 자, 시험 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입시를 하시면 지각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친 학생이 한 학생이라도 퇴실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 학기 이런 학생들이 발생을 하죠.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모두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답안은 결시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학과, 학번, 성명, 학년, 그래서 해당 시험은 0점 처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확인 및 최종 성적 입력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요즘도 그러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성적이 정확하지가 않아. 왜 그 성적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학 교수가 되면 성적은 미리미리 공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간시험 성적 확인 및 정정, 이거는 중간시험 후 2주일 이내에 강의실에서 학번으로 채점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학번으로 여러분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칠판에 띄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적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는 그래프로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성적 분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성적, 내가 지금 중간고사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뭐 기말 시험을 어떻게 봐야겠다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시간에는 답안지 확인 및 이의 제기, 성적 정정 모두 가능합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공개하는 그 시간에는 제가 채점한 답안지를 들고 갑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자기 몇 점일 거를. 왜냐하면 모범 답안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안 확인했을 때는 난 40점 만점에 40점인데 교수님이 공개하는 거 보니까 20점이다.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만에 하나 채점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시간 이후에, 중간고사 성적 공개 시간 이후에는 중간시험의 성적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확인 요구, 이의 제기, 문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거 있죠? 그런 것에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반대,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당신에게 당신의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 행사를 본인이 포기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말이 빠르니까 힘이 드네요. 힘들어. 잠깐만요. 커피 한 잔 좀 먹고. 중간고사 때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러분하고 만날 일이 있는데 대학의 특성상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입니다. 그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따로 여러분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적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최종 성적은 기말시험 시행 후 3일 이내에 최종 성적을 입력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 학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 수업이 1학년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있고 금요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험을 보고 채점을 다 하고 입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력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끝나야만 입력이 된다고 그러죠.
목요일인가 금요일. 그래서 고소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서 입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매번 매 학기마다 바뀌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말시험 기간에 입력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아까처럼 그 주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입력할 수 있게 열어놓고,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입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성적 입력을 할 때니까 여기에 이의 있는 분들은 또 연구실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자, 최종 성적은 취득한 평점에 따라 5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A를 맞으셨으면 90점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94점인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장학금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94점으로 입력을 하면 매번 그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수님이 1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적을 입력할 때 등급별로 A 플러스인 경우는 A 플러스를 맞은 학생은 모두 95점으로 입력을 합니다. A를 맞은 학생은 90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종 성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성적이 잘못 나왔다거나 이상하다 하는 경우는 성적 공고 기간에 동반자 1인 이상과 함께 연구실로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답안지 확인 및 이의 제기, 성적 정정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학생 입장에서. 그럼 와서 확인하고 싶은데 교수님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거의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신에 조건은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친구도 좋고 뭐 누구든지 좋으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대1로 만나면 꼭 끝에 가서 99.999% 딴소리 합니다. 교수님 한 등급만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애매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발적 왕따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조교 선생님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기말 때는 조교 선생님께 다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 기꺼이 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왔을 경우에는 절대로 시험에 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해서는. 근데 가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학생이 교수님 제 친구랑 왔는데 제 친구가 제가 치 맞은 거를 알면 쪽팔리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서 학생은 저쪽에 앉아있고 친구는 저쪽에 앉아있고 제 옆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러니까 이랬고 시험지는 이러니까 이렇고 이래서 네 성적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네 성적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넌 3번 틀렸고 5번 틀렸고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학생 다른 사람 한 명과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단독 방문 혹은 공고기간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확인 요구 및 이의 제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거나 저한테 지금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내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바로바로 이메일에 답을 합니다. 길게는 못 써도 간단하게 언제 오십시오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3월 10일 화요일 오전인데 컴퓨터를 키니까 2학년 학생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관광영어 듣는 학생인데요. 이름을 얘기만 안 하면 되겠죠. 관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인데 리포트가 있는데 국내 발행 영자신문에 기사 하나를 참고를 해서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까?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마 지난 학기 저하고 수업을 안 했던 학생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제 대답은 한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2줄 써서 보냅니다. 밑에 안법령 써서. 그러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해서 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교수님 뭐 이상한 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쌩깝니다. 대답 안 합니다. 아예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 규정대로, 그런데 성적에 관해서는 이메일을 보낼 일이 없죠. 중간고사는 강의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말고사는 바로 공개하니까 이의가 있으면 찾아오면 되고, 찾아오기 전에는 여러분은 제가 무슨 동사무소 직원인 줄 알아요. 항상 24시간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대학 교수는 주당 9시간의 수업 의무만 있지 그 외에는 자유입니다. 그 외에는 각자 알아서 연구 실적을 내고 각자의 연구 활동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연구실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왔는데 연구실 문이 잠겨 있다고 그래서 교수 찾아갔는데 없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날 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난 학기가 그런 학생들이 있죠. 교수님, 지난 학기에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었나? 뭐 하는 학생인데, 교수님, 저 서울에 있는데요.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일 가겠습니다. 대답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사정이고요. 그죠? 항상 문의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 시험에 대해서 됐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시험 배점에 관한 게 나와 있네요. 배점. 잠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할게요. 인쇄가 앞부분만 되어 있네요. 다음 출석입니다. 출석 성적은 지각 1회당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1점, 결석 1시간당 마이너스 2점입니다. 학기 중 12시간 이상 결석하는 경우 전자출석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F 처리가 됩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각생은 전자출석 체크 후 출석자를 호명하며 호명 시 자리에 없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출석하고 나서 뭐 화장실을 가거나 책을 가지러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출석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서 친구 10명의 핸드폰 10개를 갖고 계시면 대표자 한 사람이 10명 다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 교수님 뭐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예, 제 과목은 출석 점수가 성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출석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출석을 하고 전자출석을 종료한 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려서 손들고 얼굴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각생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각을 하셨다면 수업 종료 직후 담당 교수에게 지각 처리 요청 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만 지각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수업을 했는데 오늘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대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교수님 어저께 저 지각했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난 지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 학생을 지각 처리를 해주면 모든 학생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어저께 왔었는데요, 얘도 나 봤는데요, 책에다 메모했는데요,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룰은 수업이 끝난 직후 저를 강의실에서 지각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지각이 됩니다. 그걸 안 하시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사고, 질병 등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증빙서류, 진료 확인서 혹은 처방전과 병원 영수증을 교수에게 제출하고 전자출석부 수정을 수강생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아팠거나 무슨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학교 규정은 그걸 인정을
뭐 못하는 건가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다른 교수님 들어보니까 나는 못한다. 학사지원과에 가서 인정받아 오면 그건 해주겠다라고 그러신다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병원을 갔다 오시면 돼요. 그러면 병원 처방전 거기서 뭐 진료 확인증을 내면 따로 돈이 많이 들죠. 뭐 진료 확인서 그런 걸 띄워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병원을 가게 되면 처방전을 띄워주죠. 그죠? 그리고 영수증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처방전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수님 처방전은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이래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영수증이요. 교수님 영수증을 큰 종이로 발행해 주는 데도 있고 조그만 종이로도 해주는 데도 있고 핸드폰으로 날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만, 즉 그 영수증을 같이 갖고 오셔야만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출석이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수강 정정 기간이요. 수강 정정 기간에 그런 학생들이 뭐 수강 신청 사태가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긴 하는데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하고 수강 정정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딴 거 듣다가 일로 옮겨왔어요. 그럼 제 기준은 수강 정전 이전의 출석은 저쪽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뭐 어느 과목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강 정정을 해서 오시면 앞부분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근데 지금 그게 일주일 지나면 또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간에 제 연구실을 방문하시면, 반드시 친구와 같이 방문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수업 참여, 출석 확인 후 수업 참여 여부는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출석하고 이름까지 확인해서 손들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제가 언급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저하고 매번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단 수강생의 제 기준으로 15% 정도 나가면 그때는 퀴즈를 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커피 마시러 갈 일도 있고 누구 만날 일도 있죠. 이유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런 학생들이 떠들어요. 시끄럽게. 그럼 그 학생하고 야 왜 떠들어, 왜 자니, 뭐 엎드리니, 뭐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고보다는 차라리 갈 사람은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수업 출석은 본인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요. 출석 확인 후 수업 참여 여부는 본인의 자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법용 수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교수님들 수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른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출석 부르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수업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막 하세요. 그 다음에 학과 행사요. 우리 과는 행사가 제법 설찬이 많아요. 이거 계속해서 하니까 힘이 드네요. 유튜버도 쉬운 건 아니겠죠. 자, 됐고요. 학과 행사, 답사, 특강, 현장 학습, 체육대회 등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미 참석자는 행사 당일에 수업 시간만큼 결석 처리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이 월요일날 3시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체육대회를 화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에 불참을 했어요. 그럼 월요일날 있는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3시간 수업을 하는 과목인데 체육대회가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체육대회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수업 3시간은 결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아시겠죠? 뭐 체육대학은 1시간 수업이 있는 과목이었다. 그러면 1시간만 결석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총대를 통해서 출석 확인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년 총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각 학년 총대가 생기겠죠. 조교 선생님으로부터 해당 과목의 수강 신청자 명부를 받아서 행사 다음 첫 수업 종료 시간까지 페이지 상단에 과목명, 행사명, 일시, 그 다음에 그 과목 수강생들의 참석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하십시오. 예를 들면 4학년 과목 같으면 2학년 과목에 관광 영어 몇 월 며칠, 그러고서 참여 여부를 체크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을 총대가 저한테 제출 안 하시면 좀 부당하거나 합리적이기는 한데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제출 안 한 총대만 마이너스 5점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대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학과 학생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학과에서 왔는데, 저는 공대에서 왔는데 그 학생들은 학과 행사에 참여 여부가 출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공대에서 왔는데 관광과 체육대회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출석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학과 행사에서 가끔 특강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뭐 참석 여부는 자율입니다. 근데 특강 같은 거는 저는 시험을 냅니다. 그 시험에 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타학과 학생은 학과 행사 참여 의무가 없습니다. 단 행사 유무 및 시험 출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아유 힘들다. 난리예요, 난리. 맞아, 코로나.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 그제 부산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면대면 수업을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뒤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더 개강일이 늦춰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딱딱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농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짜증 날 거예요. 저도 힘이 드니까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당신들은 더 힘이 들겠죠. 이거는 각자의 위치에서 힘이 든 거예요. 누가 더 편한 것도 아니고 다 힘이 든 거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학년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 사스가 아니죠. 코로나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방콕하시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관광산업은 망했죠. 누가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가는 사람도 없고요. 이탈리아에는 관광객 받지도 않죠. 이탈리아 사람 나오지도 않고, 미국 갈래도 확인증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요. 지금 열 검사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가? 아니에요. 과거 역사를 보면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아마 제 기억으로 그 신종플루였을까요? 그때는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말에 의하면 그때는 신종플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사망자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코로나도 뭐 7,000명인가 7,000명 되고 있죠. 근데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요 시기만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관광산업은 망했다, 빨리 정과해자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관광가 있으라고 관광가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게 관광이다 보니까 관광으로 예를 드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구나, 아 경제가 이렇구나, 또 뭐 마스크가 배급이 안 된다, 누구의 잘못일까? 정부가 잘못했나? 국가가 잘못했나? 아니면 뭐 담당 공무